안녕하세요. Believer Programming 헤드 코치 조시입니다. 일단 페이스에 대한 질문을 많이 DM을 통해서 받고 있어서 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라운드 포타임 그리고 5라운드 포타임 그 두 가지만 얘기를 나눠볼 텐데 뭐 암랩도 있고 그리고 치퍼 스타일도 있고 뭐 그리고 스프린트 인터벌 형식도 있죠. 근데 오늘은 일단 3라운드, 5라운드 그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회나 아니면 퀄러파이어에서 이런 3 rounds for time 아니면 5 rounds for time 이런 형식의 테스트들이 나왔을 때, 와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략을 하면서 페이스를 잘 잡는가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똑같이 제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일단 드론 코치님의 프로그래밍을 그냥 템플릿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3 rounds for time 와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전형적인 와드에서는 뭐 바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짐나스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모노 스트럭처 단일 구조죠. 그러니까 더블 언더 아니면 로어 아니면 박스 점프 이런 것들이 있고 짐나스틱에서는 뭐 풀업도 있고 핸드스탠 푸시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바벨에서는 뭐 스러스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3 rounds for time 12 thrusters 95, 65. 그 다음에 짐나스틱으로는 12 체투바. 그 다음에 모노스트럭처럴로는 100 더블 언더. 이렇게 24, 100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와드가 나왔을 때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만약에 3 rounds for time이 나왔을 때 가장 안 좋은 페이스의 얘는 출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라운드에는 1분 45초 걸렸고 두 번째는 뭐 2분 10초 걸렸고 마지막 라운드에 3분 20초 이렇게 걸렸다라고 하면은 페이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만약에 페이스가 있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 벌써 와드를 만약에 제측을 해야 할 수 있다면은 제측을 해야 되는 구간이 여기서 이미 네,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얘는 일단 뭐 만약에 스러스터 그러니까 1분 안에 몇 개를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언브로큰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끊어 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다 가정을 일단 해 놓은 다음에 와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할 때도 무조건 어떤 와드들이 나왔을 때 1분 안에 얼만큼 정도를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동작은 몇 초 정도 걸리는구나를 어느 정도 매일 예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예측과 같이 똑같은 시간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매일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크로스핏은 정말 제 생각에는 60% 이상이 페이스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인듀런스를 더 많이 잘 할 수 있는 선수가 더 탁월하지만 그만큼 페이스도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단 12 스러스터 만약에 언브로큰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30초 이내는 무조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제 트랜지션 그러니까 더블 언더를 100개를 하고 스러스터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이 약 7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7초 플러스 스러스터 하나 하는데 약 3초, 36초, 3초 안 걸립니다. 원래는 한 2초 1점 몇 초에서 2초 정도, 2점 몇 초 정도 걸리는데 3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36초, 그 다음에 7초를 더하면 42, 아니지, 43초죠. 43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채투바 24개, 이제 트랜지션 시간까지 합해서 뭐 탄마를 발라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15초 걸리고 그 다음에 채투바는 엄청나게 이제 버터플라이를 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언브로큰으로 할 수 있다면은 1초에 하나씩은 가뿐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초 더하기 초킹 하는데 15초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초 정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24초 그럼 34초죠.
트랜지션까지 합해서. 그다음에 이제 채투바에서 더블 언더를 잡는데 트랜지션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5초 정도 예상을 하고 언브로큰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분 그러면 65초죠. 이렇게 봤을 때 1라운드당 걸리는 시간은 수학을 해야 되다니. 2, 30, 17초, 1분, 2분 23초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수행을 한다면 1분 23초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3라운드 안에 한다고 하면은 3라운드를 한다고 하면은 2분 40초, 4분 9초라고 생각합니다. 네, 4분 9초일 겁니다. 만약에 이게 완벽한 수행, 완벽하게 한다면은 4분 9초 정도가 나온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각 라운드마다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1분 23초 정도 걸려야겠죠. 하지만 이것은 현실상 이렇게 똑같이 1분 23, 1분 23, 1분 23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첫 라운드는 에너지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8초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1분 23초.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는 전력을 다 해도 어느 정도 조금 페이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23초를 유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떨어져서 한 28초 정도, 5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은 이래도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분 9초죠. 근데 만약에 1분 23, 1분 23, 1분 23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만큼의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지 못했다라는 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약간씩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약간씩 느려지거나 그렇게 나오는 것이 좋지만 네, 최적은 이런 형식의 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3라운드 포타임은 일단 멘탈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 뭐 어떤 동작들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약점이 크냐 안 크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형식에서는 어느 정도 4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와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와드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라운드는 덜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는 뭐 당연히 일단 스러스트 12개 하는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오버트레이닝이 왔다는 뜻일 것 같고, 그리고 현실상 12 스러스터는 뭐 와드를 바로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통증이 많이 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첫 라운드는 덜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라운드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니 중하자. 두 번째 라운드는 어떻게 아무리 봐도 가장 힘든 구간일 겁니다. 두 번째 라운드를 어떻게 잘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라운드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라운드는 일단 최대한 고통이 많을 수 있지만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라운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첫 번째 라운드는 너무 스프린트하지 않고 덜 아프기 때문에 너무 스프린트하지 않고 조금 생각보다 천천히 가는 것이 좋고, 두 번째 라운드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니까 집중하면서 실수 없도록, 그러니까 채투바에서 뭐 탑마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스러스터를 뭐 11개 하고 실수로 끝낸 다음에 채투바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더블 언더에서 많이 걸리지 않거나 이런 실수들이 없도록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5라운드다, 3라운드가 아니라 5라운드다라고 보면은 이런 형식의 페이스를 유지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aerobic 아니면 aerobic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 따로 있죠. 무산소성, 산소성 이런 에너지 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이제 4분 정도의 구간은 그 중간 부분입니다. 한 2분에서 3분 정도는 무산소성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1분 한 4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산소성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산소성이 더 큰 그런 와드입니다. 3라운드 풀 타임 이런 형식의 와드라고 보면은, 근데 이제 5 rounds for time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완벽한 페이스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5 rounds for time이다 그러면은 2분 46초를 더 해야 되죠. 그러면은 6분 35초입니다. 이제 6분 35초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무산소성도 있지만 유산소성도 한 3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고통스러운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0m 로우도 그렇고 1마일 런도 그렇고 다 비슷한 그 6분에서 7분 구간이죠. 하지만 크로스핏은 이제 대회 형식에서 크로스핏은 대부분 이 6분에서 7분 구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많이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이렇게 6분 35초가 걸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1분 18초, 23초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5초씩 계속 딜레이가 된다면은 어 38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은 오히려 타겟 페이스 6분 35초의 페이스를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5초를 더 빠르게 1분 13초 여기서는 18초 이렇게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렇게 페이스를 잡아 버리면은 오히려 여기서 페이스가 더 크게 이렇게까지도 막 바뀔 수 있기 때문에 5라운드 4 타임은 어느 정도 지구력이 많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스프린트 형식으로 그렇게 페이스를 잡으면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 5라운드 4 타임은 후반 그러니까 그 후반 2라운드, 3라운드에서 2라운드 정도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구간을 어떻게 잘 공략을 하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5 rounds for time은 오히려 처음 라운드에 엄청나게 천천히 생각보다 천천히 가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중간 부분 한 1분 28초 정도 그러니까 타겟 페이스보다 약간 적게 약간 느리게 그렇게 공략을 잡은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또 비슷하게 아니면은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한 25초, 28초라고 가정을 합시다. 똑같이 1분 28초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절제력이 있고 그만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페이스를 잡고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페이스를 약간만 더 빠르게 25초, 23초에서 25초 정도로 약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면은 마지막 후반 2라운드에서 이 똑같은 출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26 이 정도 이렇게라고 보면은 엄청나게 페이스를 잘 잡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마지막은 1분 26초냐? 뭐 1초 차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전력 질주를 다 해서도 전 라운드랑 비슷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100%를 거의 다 사용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스가 조금씩 더 빨라지면서 마지막에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면 5라운드 4 타임에서는 전략을 아주 페이스를 엄청 잘 잡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좋은 예라고 보면은 뭐 이렇게 똑같이 만약에 처음 이제 5 rounds for time에서는 초반에서 얼만큼 잘 하느냐가 후반에서 어느 정도 그 성공을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구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절제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페이스가 너무 빨랐다. 만약에 약간이라도 빨랐다. 23초. 타겟 페이스죠. 근데 처음부터 타겟 페이스를 해서 여기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갑자기 26초 갔다가 1분 34초다가 갑자기 1분 50초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스러스터 100 더블 언더를 하고 스러스터를 해서 가는데 거기서 휴식을 갑자기 15초 이상 아니면 20초 이상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거기서 이미 네, 모든 처음에 초반에 어, 필요했던 그런 에너지를 너무 빨리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좀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그 에너지를 처음에 너무 빠르게 사용을 해버리면 후반에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5라운드, 5 rounds for time입니다. 그래서 3라운드는 오히려 더 피트니스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5라운드 4 타임은 정말 전략이 그만큼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멘탈적으로 봤을 때 첫 라운드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라운드는 이렇게 그냥 1라운드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첫 라운드는 생각보다 느리게. 여기서 RP가 솔직히 6.5에서 7 이상이 간다면은 오버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반에서 어차피 잘라가야 된다. 만약 12 스러스터 언브로큰 12개가 안 되거나 채투바 24개가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첫 라운드부터 끊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10, 뭐 만약에 채투바를 2번 끊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14하고 10 이렇게 끊어가든지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해 놓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후반 4라운드나 5라운드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7 랩스를 하고 떨어진다면은 거기서는 휴식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제되지 않은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페이스를 망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끊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끊어가고 나중에 출력을 페이스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라운드는 생각보다 느리게, 두 번째 라운드는 첫 라운드처럼 여기서는 RP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1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도 7.7에서 7.5 정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끝냈을 때도 만약에 뭐 영상이 끊겼다, 퀄리파이를 하는데 영상이 끊겼다,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다시 와드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와, 이거 휴식하는데, 이거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고, 만약에 이 라운드를 끝나고 만약에 뭐 불이 꺼졌다, 방전이 됐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나 한 5분 정도 쉬고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절제된 그런 라운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는 약간 힘듦. 왜냐하면 뭐 약점이 뭐냐에 따라서 8.5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라운드가 좀 많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RP가 확 올라가 버리면은 후반 구간에서 페이스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간 부분에 왔을 때 에너지가 50% 이하다라고 보면은 전략을 잘못 잡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65% 정도의 에너지가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라운드는 가장 힘든 구간. 이거는 멘탈적으로 1라운드가 더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페이스가 많이들 떨어집니다. 여기 똑같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를 하거나 더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많이 없고, 그렇게 만약에 진행을 할 수 있다면은 페이스를 너무 느리게 처음에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가장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제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화이팅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5라운드는, 마지막 라운드는 전력 질주죠. 그래서 뭐 이런 포맷이라고 보면은 뭐 일단 100 더블 언더를 하는데 있어서 뭐 더 빠르게 더블 언더를 하자라고 해도, 아무리 빨리 더블 언더를 한다고 해도 5초? 한 5초에서 7초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와드가 왔을 때는 4라운드가 끝나고 여기서 스러스를 언브로큰하고 채투바를 얼마나 빠르게 다시 올라가서 언브로큰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아마 이 와드를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스러스터에서 너무 힘들어서 채투바에서 끊어가고 그다음에 더블 언더에서 많이 걸리고 그렇게 끝난다면은 다른 선수들한테 이렇게 추월 당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일단 이런 형식, 그러니까 이 와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은 그 12 스러스터와 24 채투바에서 전력 질주를 다 하고 그다음에 더블 언더에서 걸리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생존하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rounds for time, 5 rounds for time 이렇게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페이스 이렇게 잡으면은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어떤 동작들이 들어가냐 뭐에 따라서 어떤 동작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약점이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전략들과 페이스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매일 훈련을 하면서 와드를 하기 전에 이제 화이트보드나 아니면은 노트에다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약점이 어디니까 어떻게 끊어갈 거고, 페이스가 라운드당 얼마 정도 할 건지 이렇게 각각 적어 놓으면은 매일 뭐 만약에 그 타겟이랑 엄청나게 벗어난다 해도 어느 정도 매일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또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반영을 해서 다음 주 아니면은 뭐 다음 달, 다음 연도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와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페이스를 잡는지 훨씬 더 의도 있게 훈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와드는 그 전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페이싱을 잡는 게 좀 많이 힘들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모든 뭐 훈련이든지, 네, 모든 와드에서 저는 타겟 의도와 타겟을 좀 많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어, 아직까지는 힘들다, 좀 많이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게임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템플릿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와드에 타겟 아니면 의도들을 넣고 있으니 그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같이 배워 나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템플릿 프로그램이나 게임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은 밑에 있는 링크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